다섯 번째로 화산 활동과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산 활동입니다. 정의는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상승하면서 화산 분출물을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화산 분출물의 종류로는 먼저 화산가스가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분출이 되는 기체 물질이고 대부분 수증기이고 그 외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화학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이 있는데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가고 남은 고온의 액체 물질이 지표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화산 쇄설물은 화산 활동으로 분출되는 고체 물질이고 예시로는 화산암괴, 화산역, 화산재, 화산진 등이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를 비교하면 화산암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화산역, 그 다음에 화산재, 그 다음에 화산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가스는 기체이고 용암은 액체이고 화산 쇄설물은 고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보면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면 화산가스, 화산 쇄설물, 용암 등이 방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산 활동의 영향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입니다. 부정적 영향인데 먼저 직접적으로 용암류, 화산 쇄설류, 화산재, 화산가스 등의 영향으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화산 쇄설류라고 하는 건 화산 폭발 때 분출된 화산 쇄설물이 뒤섞여서 산사면을 따라서 매우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산사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면이라고 하는 건 경사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존재하는 경사면이 산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산사태, 화재 등의 재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산사태니까 사면 따라서 발생한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용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인데 비옥한 토양, 유용한 광산, 지열 에너지, 온천 등을 제공합니다. 화산재해는 무기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기질의 동의어로는 무기염류와 미네랄이 있습니다. 얘가 풍부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나면 땅이 비옥해져서 비옥한 토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대책 보겠습니다. 예시로는 화산 분출을 예측할 수 있는 현상, 즉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고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이랑 수로 건설하고 용암에 물을 뿌리기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 예시 보겠습니다. 지진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지표 온도 상승하고 화산체의 사면 경사 증가하고 화산가스 배출량 증가하고 등등등이 예시입니다. 두 번째로 지진 보겠습니다. 정의는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급격하게 방출되면서 진동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원인은 예시로 단층 형성, 화산 활동, 지하 공동의 붕괴가 있습니다. 단층이야 앞에서 변환단층 이런 거 나왔으니까 잘 알 것이고 공동은 앞에서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빈 공간을 지칭합니다. 지진의 영향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 즉 부정적 영향입니다. 직접적으로 건물, 도로, 구조물 등을 파괴시켜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2차적으로 화재, 질병, 지진, 해일, 산사태 등의 재해를 일으키는데 지진, 해일의 다른 말은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해일이 발생을 하니까 얘는 파도가 발생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나미, 지진, 해일, 동의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진의 긍정적인 영향, 즉 이용 보겠습니다. 지진파, 즉 P파랑 S파 분석을 이용해서 지하자원 탐사하기도 하고 지진 기록을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하기도 하고 인공지진을 이용을 해서 건설의 적합지를 조사하기도 하는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럼 대책 보겠습니다. 예시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형변화 관측, 지진계 설치, 내진 설계 적용, 주기적인 안전교육 시행 등등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각 변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당연히 지각 변동이니까 직권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용암이 흐르면서 지표를 덮거나 화산 쇄설물이 세족이 돼서 지형이 변하는 게 있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지형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염류랑 미네랄과 동일한 표현인 무기질이 있는데 무기질이 풍부한 화산재가 쌓인 후에 오랜 시간 지나면서 토양이 비옥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권에 미치는 영향 보겠습니다. 당연히 지각 변동이니까 직권이고 수권이니까 수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진 해일, 즉 동의어로 쓰나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화산재나 화산가스 등이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수는 말 그대로 지표에 있는 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자로 물 숫자입니다. 세 번째로 기권에 미치는 영향 보겠습니다. 직권에서 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예시인데 대기 중으로 방출된 다량의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해서 지구의 기온을 낮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기 중으로 방출된 화산가스, 예시로 수증기랑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 기온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 화산가스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렇게 3개 정도로 언급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2개만 언급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얘네들은 온실기체에 해당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산화황은 온실기체라고 크게 언급을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나와 있지만 이산화황은 보통 온실기체라고 언급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2개만 언급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 효과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 보겠습니다. 직권에서 생물권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 화산 폭발로 분출된 용암, 화산재 등에 의해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이제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가스에 의해서 생성된 산성비가 내려서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산성비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 단원에서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문장 가져와 봤습니다. 금속 산화물이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띠고 비금속 산화물이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비금속 산화물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얘가 비금속입니다. 우리 탄소가 비금속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산화물은 산소가 붙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이 이산화탄소가 비금속 산화물이기 때문에 산성비가 내려서 생태계 파괴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실효과 나온 김에 참고사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중3 때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정의는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가 흡수를 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기가 없으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지만 대기가 있으면 대기가 한번 머금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번 밖으로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대기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게 유지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 온실 효과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요즘 너무 과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해서 지구온난화 발생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얼어 죽습니다. 하지만 얼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온실 효과가 존재했기 때문이고 과하면 문제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실 효과를 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미치는 영향은 기여도랑 농도를 모두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고려하지 않고 둘 다 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실기체 예시로는 이렇게 4개 정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여기 나와 있고 수증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산화황은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2개 여기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온실기체들의 자체의 그런 기여도, 즉 상대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고 이 숫자들 다 당연히 모르셔도 됩니다. 네, 보고 해석하면 되지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온실효과의 기여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대기 중의 농도를 보셔야 되는데 단위가 ppm이긴 한데 이 ppm이란 단위는 이제 1000 ppm이 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퍼센트보다 더 작은 단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실교체에서 CFC라고 하는 건 프레온 가스인데 얘는 에어컨, 냉장고 등등등에 존재를 하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온실효과의 기여도 그리고 대기 중의 농도 모두 고려를 해서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면 기여도 자체는 얘가 더 훨씬 큰데 농도가 얘가 더 크다 보니까 최종적인 곱셈의 결과는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효과의 기여도는 각각의 그런 자체의 힘들, 이제 그 힘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농도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온실효과 하면 이산화탄소를 하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온실효과에 대한 기여도 자체, 즉 얘가 갖고 있는 힘 자체는 작지만 농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곱셈을 해서는 영향이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프레온 가스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온실효과의 주범이라고 알고 있는데 얘는
기여도 자체, 즉 얘네들의 힘 자체는 엄청 센데 농도가 너무 작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기여도가 이산화탄소에 비하면 작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사항까지 마무리해서 이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